안녕하십니까. 태평양TV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백화점 코로나19 줄도사항 니만 마커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이 급부상하면서 휘청거렸던 오프라인 백화점들이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증 사태로 더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우선 113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이르면 26일 파산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4일 전했습니다. 아마존 후폭풍 속에 백화점 시어스가 2018년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지는 대형 백화점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만 마커스의 채무는 4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이번 달까지 상환해야 하는 채무만 1억 달러를 넘습니다. 6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1만 4천여 명의 직원은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지난 1907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출발한 니만 마커스는 텍사스 부호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1970년 뉴욕 백화점 버거도프 군맨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최고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02년 설립된 유명 백화점 체인 제시페니의 파산 신청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0만 달러의 이자를 내지 못한 상태로 채권자들과 채무상환 연장을 협상했지만 타결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페니는 채권은행인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과 최대 10억 달러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은 몇 주 이내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중저가형 백화점인 JCPenney는 코로나19 사태로 850개 점포의 문을 닫았고 직원 8만 5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162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도 최근 투자은행 등과 만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이시 직원 12만 5천여 명도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주중부서 중국 코로나19 배상하라 라는 이딴 소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 과정과 정보 투명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 보전 문제를 두고도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마찰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현행법상 소송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자 공화당에서는 아예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중국 채무 무효화와 제재 부과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장은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 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이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미시시피주도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린피치 주 법무장관은 중국은 중국과 심각한 경제 손실을 초래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이 중국의 은폐 결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힐은 미국의 주 정부가 중국에 소송을 낸 것은 미주리주가 처음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우파 법률가가 추진한 소송을 포함해 미 전역에 걸쳐 민간 차원의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1976년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적 원칙 하에서 제정한 외국 주권 면제법의 가장 큰 돌림돌이 될 수 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밴더빌트 대학의 잉그리드 우어스 교수는 더 힐의 이번 사건의 대부분 피고가 외국 정부나 기구일 것이라며 이는 이들이 미국 내 주나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주권 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사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상업적 활동이나 테러 행위 등은 주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소송을 내면서 피고를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행위가 소셜미디어 활동, 개인보호 장비의 수출 등 상업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FSIA 면제 조항을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마샤 맥셸리 상원 의원은 최근 미국인이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국 발원 바이러스 감염병 중단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은 중국을 FSIA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조시 올리 상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 중국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일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 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이상의 대중국 채무를 무효화하고 기업이 의료용품 공급 사실을 중국으로 다시 옮기도록 압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TV에 출연해 중국 상품의 일명 팬데믹, 전염병 대유행 관세를 매기고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채무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 월드포스트는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대중국 채무는 중국의 대출이 아니라 중국이 공개시장에서 사들인 미 재무 채권을 말한다며 이 채권은 중국 정부가 상환을 약속한 데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초석이어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드포스트는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가 대통령과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은 물론 미중 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를 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